지금부터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문제 좀 풀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정말 저런 모습 본 것도 국민들 참 꽤 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 앞에서 원내대표가 저렇게 싸우면서 나가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처럼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 뭐 10분 만에 깨졌다라는 것은 참 국민 보기에는 좀 안쓰럽죠. 우리 예. 정치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모임은 원래는 그 예산안 처리를 좀 원활하게 하자라는 목적, 그리고 지금 특검 협상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예. 주로 그 두 가지의 그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자리였는데, 뭐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거고, 예.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그 새누리당이나 여권의 대응에 대해서 불만일 거고, 그런 뭐 불만은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하고 나간 것은 결국 앞으로 진행될 특검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세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전략적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님, 그 당리 당략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건, 야건 지금 국민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실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니 탓이오 내 탓이오 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잘못했다는 의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야권도 크게 잘하는 것은 없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간 국민들이 사실 정치권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기 때문에 예. 뭔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이 국가적인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조금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새누리당 당 내에서는 그 지도부가 다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자 친박 지도부는 글쎄 아직은 사퇴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장처럼 배가 순탄할 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순탄하지 않을 때 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지도자로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당장 뭐 사퇴는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 원래 그 머슴론을 제기를 쭉 해왔었는데 예. 어제는 선장론을 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예. 그 지금 최순실 씨 사건이 청와대를 어떻게 보면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면은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표현대로 배가 자초되는 난파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예. 특히 친박계의 그 어떻게 보면 분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점이 그 위기일 겁니다. 내부에서는 예. 지금 새누리당 129명의 의원 중에서 대략 친박계 의원이 한 70여 명 됩니다. 70명이 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제 그 지도부 사퇴에 연판장에 도장을 찍은 의원들이 50명이 넘었습니다. 예. 절반 가까운 거죠. 이것은 앞으로 국정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더 낮아질수록,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더 비박계의 친박계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자 거국 중립내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입장을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부터 먼저 더 철저히 규명하자라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이러면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론되는 사람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김종인 의원입니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헬렐레. 헬렐레한 총리 한 명 세우고 강요 몇 명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생각 없다. 헬렐레 총리 안 한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권한을 확실하게 주던가. 다음은 손학규 전 의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거국내각 참여할 수 없다. 대권에 꿈꾸 있는 분이 지금 거국내각 가서 내가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대통령 정책실장 총리 제의를 받은 적 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책임 총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책임 총리가 과연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지금도 여야가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할 때도 여야가 싸우는데 결국은 그것 봐. 다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일부 유력 후보들이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를 했다가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형식의 거국 중립 내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말바꾸기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야당의 주장은 크게 보면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먼저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회가 내세우는 추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여야가 합의하는 인물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 라는 점들을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솔직히 대통령으로서는 또 여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책임 총리제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거국 중립 내각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이 흔들리니까요. 차기 대권 주자들까지도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일간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최근 떨어졌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가 올라가면서 두 예비 후보라고 할까요? 대선 주자가 20몇 포인트, 20.9, 20.3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박빙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흔들리는 걸까요? 이걸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만큼 그 여파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 하락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두 유력 주자의 지지도를 보니까 오차 범위 내가 아니라 거의 같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그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역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30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치는 거의 지금 뭐 수석 비서관 회의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회담해야 되고 연말에 지금 외교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이 외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자간 정상회의에 나가야 됩니다.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 11월에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릴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무력한 상황에서 정말 그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거나 역할을 못할 때 한국이 자칫 고립되는 그런 외교적인 고립이 될까봐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